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샘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은 마감 증시하고 다음 주 전략하고 이렇게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있는 자료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 한번 보고요. 그죠? 자, 프로그램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 이번 주는 홍콩, 홍콩의 이슈가 주 이슈였습니다. 홍콩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요 한번 살짝 읽어 드릴게요. 22일 날 마감 체크인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해서 이제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진행한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수치는 뭐 일단 넘어갈게요. 외국인은 4일 만에 매도로 돌아갔다. 개인이 전부 다 지수 방어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은 언택트가 강세, 운수 창고 업종, 한진그룹주 반등, 증권 업종이 증시 하락에 낙폭을 키웠다. 증권 업종 때문에 이제 증시가 하락했고 한진그룹 운수창고 등이 상승을 할 수 있게 했다. 그죠? 기계업종 철강, 운수장비, 전기전자 등이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였다. 당연히 장이 안 좋으면 경기 민감주는 안 돌아가겠죠. 코스피는 지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업종 중에 제조업종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등이 강세, 방송 서비스 업종이 하락, 통신장비, 오락, 문화업종 등이 강세의 차익 실현을 조정받았다. 뭐 그냥 내용 넘어갈게요. 하고 오늘 특징주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핫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간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이전에 이제 뭐고 메디톡신에 대한 제조 판매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 재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 이슈가 좋은 이슈를 가져오면서 흐름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업종들은 또 돈이 이렇게 쏠리거든요, 이쪽에. 제약에 쏠리면 제약에 오고 갔다가 또 바이오 이제 뭐 반도체면 반도체 오고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그리고 한진 그룹 재무구조 개선감 때문에 강세. 이 정도. 그다음 제주항공 그러니까 이런 거 잡아야 돼요. 유상증자. 제주항공 유상증자가 뭐 하냐? 빚 갚는 데 쓰겠다. 채무자금 소멸. 그죠? 이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아주 안 좋은 공시죠. 이런 항공업체 같이 막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이런 거 하나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중요한 일정들인데 다음 주 일정 한번 말씀드리면은 25일 날 미국, 영국이 증시 휴장, 그리고 한국의 재정 전략회의 중요하겠죠, 그죠? 전략회의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내리면서 볼게요. 뉴욕 거래소 부분 재개, 뉴욕은 재개, 스페이스 X 첫 유인 비행 하고 이제 딱딱 내리다가 요거 괜찮겠다, 그죠? 미국 임상 종약학회 개최. 요 뭐 좋은 자료가 나오면 또 이거 또 급등이 할 수 있는 재료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라젠 상장 적격석 심사 결정 시한. 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신라젠, 그죠? 제약바이오의 29일 날은 영향을 받는 날이 되겠다. 요런 전체 일정을 보고 일정을 우리가 몰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 자료들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는 이제 독일 기업 체감 지수, 이제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이미 기관들은 미리 팔고 있겠죠. 좋으면은 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의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얍삽한 기관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중국 지수가 발표되고 독일 28일 날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내구재 1분기 GDP,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억수로 하려다 지금 참았어요. 억수로 안 하고 이제 글로벌로 가려고 사투리 안 쓰려고.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또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안 쓰라면 또 쓰고 싶어요. 자,
29일 날 이제 한국의 산업 생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 핀테크 회의주가 있었는데 있다. 요거 중요하죠. 28일 날에 한국 핀테크 박람회, 그죠?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요런 것도 재료 이용해서 또 띄울 수 있거든요. 미리 재료를 알고 있으면 그 장이나 그 장에 올라갈 종목들을 포진할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해 보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을 켰습니다. 전망과 포인트. 이제 일단은 이제 미중 대결 구도 때문에 또 증시가 먹구름이 끼었다. 그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이 이제 홍콩 법을 만들고, 그죠? 미국하고 또 한 발 붙으면서 증시가 악재가 된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일단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요 내용들 읽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버려버리면 다음 주에 전략에 뭘 해야 될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으려면 이런 막 체크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막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다음 주는 금통일을 제외하면 큰 이슈가 없는 만큼 큰 이슈가 없대요. 경제 재개에 따른 코로나19 상황과 미중 관계 악화의 파급 여부에 따라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 복귀할 것인지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 추세를 깨는 급락 하락이 아니면 언택주주와 낙폭과대 실적 터닝 어라운드 대형주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 체크까지 다 해주죠. 그럼 읽어보고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포진하시면 이제 중장기는 딱 실적 좋은 종목 가지고 가는데 이제 단기나 스윙을 가져가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수 닫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받을게요. 해외 증시는 다우존스 보면은 다우존스 오늘 하락했다 뭐 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기 붙어 있죠. 요거 또 내일 좋은 이야기 나오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주식이 웃기는 거예요. 오늘 하락한다 불안해 팔으면 내일 또 푹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지표 공부를 해야 되고 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요렇게 플래그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폭등 수렴해 놓고 내일 또 좋은 재료가 나오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자리인데 안 좋은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권 그림을 그려보자. 요 정도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나스닥은 지금 현재 나스닥도 조금 추세가 이제 무너졌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요 추세대 안에 있습니다. 또 안 좋아졌다 싸운다 했다가 또 무슨 이야기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너무 많이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은 좋은 흐름. 그거 볼게요. 두 개, 세 개. 나스닥 너무 많이 했네. 넘어갈게요. 필요하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또 더 깊게 봐드리고. 자, 짱 많은데 이제 독일하고 독일 넘어가고 중국이 이제 조금 오늘 거의 쇼크 수준이었거든요. 오늘 지지해야 될 공간을 밀어내버렸어요. 그죠? 그 이제 쇼크가 온 거죠. 미국하고 여기서 이제 또 재수가 없으면 또 계속 밑으로 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출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재수 없으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가 잡히면은 요 구간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가야 될 자리. 제가 홍콩도 빠졌으면 똑같이 빠졌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푹 빠졌잖아요. 푹. 아주 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식 들어온 사람은 재수가 엄청 없죠. 외국에 있는 장 때문에 같이 밀렸으니까 중국발 악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중국 종목들이 있던데 그죠? JN 뭔가 중국발 악재 이슈입니다. 회사 펀더멘털이 좋으면은 이 악재 때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 왜냐면 회사가 근데 중국 실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고민해봐야죠.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발 악재, 중국 지분율이 한 2%, 3%밖에 안 된다. 근데 악재 때문에 빠졌다. 이러면 이제, 근데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매수 기회로 봐야죠. 항상 이렇게 역발상 하셔야 됩니다. 제2 엔트리인가 그거 받으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2 뭐가 있던데. 자, 삼성전자하고 오늘 딱 갔더니 분봉원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60분봉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 분 눌러가지고 보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한 흐름 볼 때
아이고 껐다. 죄송합니다. 이거 또 같아가지고 펜하고 조금 끄고 할게요. 가볍게. 자, 여기 분봉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여기 보면 분을 누르면은 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60을 누르게 되면 60분봉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틱이 60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은 이전 거부터 같이 그어볼게요. 오늘 분봉을 한 번씩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이렇게 딱 끄면 3개 정도가 이제 지지선인데,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루 동향이. 그래 가다가 요때부터 상승을 했단 말이죠. 요렇게. 여기 갭을 띄어가지고, 이 갭이라고 합니다. 그죠? 갭을 띄어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추세 계단식 상승이 나오려다가 하락이 나버렸죠. 그럼 이제 여기를 강력하게 우리가 올라갈 때 옛날부터 해서 계속 올라갈 시도를 했던 공간이 있죠. 여기 한번 내려가면 여기 저항대가 되고, 그리고 받쳐주는 지지대가 되는 요 자리. 월요일에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이죠? 지지하고 저항받고 올라갔으니까 지지하고. 그럼 요 구간을 반드시 지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월요일이 제일 중요하다. 깨지면 또 하락을 생각해 봐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드리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흐름이 현재는 계속해서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또 약간의 악재다. 그죠? 요거 이제 행보 중인데 흐름이 약간 아직도 기간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지분을 보는 거 보여드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넷페스도 오늘 분봉을 한번 봐드리죠. 넷페스 분봉 봐드리는 넷페스랑 SFA 반도체는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그리고 SFA 반도체는 스윙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스윙 전략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그죠? 그러면 흐름이 계속 깨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또 저점 자리. 추세가 좋다는 분위기가 돼 있는 거죠. 이건 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려도 추세대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이전에 강력한 매물대 벽들이 다 돌파되면서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지지선이 됩니다. 그런 수급적인 거 SFA 반도체. SFA 반도체도 흐름은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오히려 스윙치기가 더 좋아요. 보시면 얘도 지금 추세가 봉봉인데 얘는 엄청나게 좋죠. 오래 돼 있죠. 여기 살짝 꺾였다 해도 이렇게 꺾고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스윙을 하려고 하시면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됩니다. 그죠? 추세대를. 그래서 매수 매도를 요걸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요런 우량한 종목들을 가지고 스윙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 항상 그 이론이죠. 여기 매수해서 매도치고, 매수해서 매도치고, 매도치고, 내일 매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한번 매도치고, 이러다 이제 날아가 버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탁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초보 때는 안 하는 거죠. 날아가면 용기 있게 또 안 잡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은 보면은 보시면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꺾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슈를 받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TCK 제가 물타기 전법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급등이 될지 모르니까 50을 담그고, 나머지는 요렇게 조정 갈 때 계속 뭐 나머지 50을 이렇게 사는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요쪽에서 50을 사든지 나눠가. 그죠? 아니 자기 조금 볼 수 있다면 요렇게 된다가 나머지 53.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요렇게 가면은 급하게 올라가는 미사일 급등이 될 수 있고, 요까지는 지금 용급등입니다. 용급등 타입. 급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매도 공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마칠 때. 이제 보면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하네.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팍 죽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처럼 거래량이 없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 증가되면서 이제 한방 해보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거래량이 계속 증가되면서
요거에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추세가 상승, 강화 현상이라고 추세 강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매수를 또 들어가는 거죠. 매수 매도 법은 물타기 전법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고 테스나. 테스나는 보면 이제 흐름이 여기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고 개인이 나가면서 여기 특히 물량이 없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매물대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가 다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켜보자. 지켜보기 캔들, 그죠? 시간 끌기. 이렇게 시간 끌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죠? 여기 있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봉, 일봉을, 월봉을 보면서 이렇게 고점대가 보이죠? 이제 짧게 먹는 사람 이렇게 먹고 나오죠. 여기 이제 이전 고점쯤에 매도 딱 치고 나올 준비가 딱 걸고. 요건 한번 걸고 자동으로 계속 걸어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키움안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한 번도 그죠?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어땠고? 됐죠? 요거 하면 하고. 지금 대장님이 또 살아났거든요. 대장님이 SNS 테크인데 시스템 바톤제 대장은 SNS 테크. 이거 보시면 대장님이 오늘 또 눈을 뜨고 자 이제 또 한번 가볼까? 야들아 준비해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SNS 테크. 안 나오나? 잠깐만요. 나와라. 또 락 걸어놨구나. 이상하게 락을 어째 폰지 모르겠네. 자, 이제 11% 오늘 beautiful, so beautiful SNS 테크.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딱 이런 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하면 제가 그 물타기 전법 딱 50%탁 들어가가 손절은 탁 찍히는 겁니다. 탁 여기 버리면 11% 날리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째 되냐? 자, 형님 달린다 하니까 이제 테크잉 내가 부대장이 됐죠. 부대장이 자, 형님 달리시니까 저도 달리겠습니다. 딱 같이 이제 시작한 거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5% 그죠? 그럼 SNS 테크 쉬는 날은 쉬고 달린 날은 달리고 그럼 얘도 이제 50% 물타기 전법 탁 해가지고 탁 사가지고 이제 요거는 보면 월봉에 보면 아직까지 갈 자리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그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물타기 전법만 걸어드리면 되죠. 또 있나? 카카오 매도 공식 그죠? 막 같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물타기 전법은 요거 매수할 때는 물타기 전법을 쓰시고 이런 급등주 이런 대형 급등주 물타기 전법 매도할 때는 카카오 매도 공식 용급등 미사일 급등 급등에 대한 내용 다 적어놨습니다. 두 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